MLS컵 우승 후에 그를 토트넘으로 다시 임대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는 그를 너무나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검정색과 금색이 잘 어울리네요. 그는 전설이죠. 그렇죠. 한국 감독은 월드컵에서 그를 정말로 벤치에 앉혔습니다. 손흥민이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월드컵 이후 모두가 알고 있던 손흥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손흥민이 지난 주말 골을 넣으면서 최근 3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에 힘입어 LAFC는 연승가도를 달리고 있고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팀을 바꿨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시즌 첫 골을 넣은 손흥민은 웃기 전에 먼저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갔습니다. 마치 자신을 향해 쏟아졌던 모든 비판을 향해 이제 조용히 지켜보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그동안 할 말이 많았겠지만 손흥민은 침묵했고 소속팀으로 돌아가 여전한 클래스를 자랑하는 골로 보여줬습니다. 이번 시즌 LAFC에서 골을 넣지 못하고 월드컵에서도 골을 넣지 못하자 일각에서는 이제 손흥민의 기량이 쇠퇴한 게 아니냐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팬들과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기량이 갑자기 좋아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의 손흥민이라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제 기량을 펼치지 못하는 이유가 감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LAFC 감독이 손흥민을 원래 가장 잘하는 자리로 돌려놓자 골이 폭발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손흥민이 골을 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이없는 수비적인 전술로 일관한 홍명보 감독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대표팀을 떠나자마자 손흥민은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변함없는 자신의 클래스를 입증했습니다. LAFC로 돌아가자마자 손흥민이 폭발한 이유가 손흥민을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대표팀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손흥민의 장점이 소속팀에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감독의 전술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르크 도스 산토스 감독은 시즌 초반 점유율 중심의 축구를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가 아니라 중원으로 내려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이후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을 다시 중앙으로 올렸습니다. 다시 중앙 공격수 역할을 맡은 손흥민은 공격의 설계자가 아닌 피니셔로서의 자신의 클래스를 보여주었습니다. LAFC의 공식 팟캐스트 토크쇼에서는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자유롭게 올리고 그 자리를 슈아니에게 맡기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이라이트 영상에 항상 등장하지는 않는 그런 사소한 역할들을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령 중원에서 공을 따내고 패스를 연결하며 볼 점유율을 유지하고 그저 경기장 곳곳을 쉼없이 누비는 일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이 LAFC를 정말로 진정 완벽한 팀처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슈아니에가 미드필드를 장악할 때 그것은 데니에게 공간을 열어줍니다. 또한 손흥민이 아주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월드컵 휴식기를 마치고 복귀한 이후 지금 LAFC를 위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더비 경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갤럭시의 3대0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손흥민의 득점 이후 매튜 슈아니에가 손흥민의 골을 축하하며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새로운 세리머니였죠. 요즘은 그냥 이렇게 축하하는 게 새로운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정말 웃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체적인 빌드업 과정을 보지 못했다면 아, 그가 손흥민을 위해 단지 너무 기뻐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득점으로 이어진 것은 실로 슈아니의 플레이였습니다. 그는 수비적으로 공을 파내어 살려냈습니다. 마르크 도스 산토스 코치조차 당신에게 그 점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저도 그때 알아챘고 우리가 중계 방송을 할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슈아니에는 공을 악착같이 파내는 훌륭한 수비적 노력으로 그 플레이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은 끝에 손흥민의 득점, 즉 휴식기 이후 갤럭시를 상대로 터진 손에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하게도 손흥민 선수가 맹활약하며 기세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시간 문제였을 뿐입니다. 그는 이곳 RSL전에서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데니 부앙카 선수는 다시 한번 20골 고지를 향한 추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2경기에서 각각 한 골씩을 기록하며 8골 고지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니 부앙카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는 아마도 시즌 초반에는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지 못하는 시기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월드컵 이후 첫 경기 LA 갤럭시전에서 시즌 첫 골, 레알 솔트레이크전에서도 득점, 스포팅 캔자스 시티전에서는 경기 시작 5분 만에 선제골, 최근 3경기 연속골, 팀은 4연승을 달렸습니다.
특히 스포팅 캔자스 시티전은 손흥민의 장점이 모두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했습니다. 한 번의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토트넘에서 수없이 봤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LAFC 팟캐스트 디펜더스 오브 더 뱅크는 지난 스포팅 캔자스 시티전에 대해 분석하면서 손흥민이 앞으로 더 큰 활약을 할 거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 시즌 초 저는 그 선수가 4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체 일정의 절반가량을 소화한 현재 이미 그 목표의 절반을 달성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기량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생애 첫 더비 매치에서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득점포를 가동했으며 매우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입니다. 스트라이커가 이러한 자신감을 갖게 되면 골망은 마치 거대한 바다처럼 보이고 축구공은 작은 조약돌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그 바다를 향해 조약돌을 던져 넣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마누 가르시아와 손흥민 선수를 주목할 선수로 꼽았습니다. 손흥민은 LA 갤럭시전 첫 골 이후 골이 계속 터지자 다른 세리머니를 보여주었습니다. 양팔을 들어보라 하고 동료들과 춤을 추며 관중석을 향해 골프 스윙까지 선보였습니다. 점점 더 여유있고 잃었던 미소를 찾은 듯 보였습니다. 월드컵에서 고개를 숙였던 선수의 모습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분노로 시작한 세리머니는 어느새 여유와 웃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LAFC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손흥민과 부안가와의 조합이라고 했습니다. 손흥민을 막으려면 부안가에게 공간이 생기고 반대로 부안가를 막으면 손흥민에게 슛 찬스가 열립니다. 둘 중 한 명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근 LAFC 공격력이 폭발한 가장 큰 이유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흐름이라면 MLS 득점왕 경쟁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번 시즌 우승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재미난 시즌 겨우 강등을 면했던 토트넘은 손흥민의 존재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막바지에 글로벌 커뮤니티에 손흥민의 플레이는 얼마나 훌륭했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예선 탈락하며 굴욕적인 상황을 당한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전성기 시절을 묻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에 손흥민을 기억하는 프리미어리그 팬들은 손흥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팬들이 자기 팀에 두고 싶어 할 만한 선수였죠. 충성심이 강하고 득점력도 좋고 리더십까지 갖췄습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지난 시즌 토트넘의 주장, 부주장들과 비교해보세요. 유로파리그 우승은 그의 프리미어리그 경력의 진정한 금상첨화였죠.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스널 팬인데 그는 제가 아스널 선수단에 기꺼이 영입하고 싶었던 몇 안 되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 작은 클럽, 또다시 강등될 뻔했던 그 팀 말이죠. 정말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2019년과 2020년쯤에 정말 무서웠어요. 사람들은 그가 토트넘에서 뛰었다는 사실을 잊는 것 같습니다. 케인과 그는 최고의 듀오였고 지금도 여전히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죠. 손흥민이 전성기에 더 좋은 팀에서 뛰었다면 어땠을지 상상해보세요. 솔직히 그가 뛰는 클럽이 마음에 안 들어서 축구 선수로서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정말 뛰어난 선수라는 건 인정합니다. 그는 칸테, 카카와 함께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지 않는 몇 안 되는 선수로 기억될 겁니다. 만약 당신이 이 선수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이 문제인 겁니다. 손흥민은 분명 그의 선배인 박지성처럼 역대 최고의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 한 명으로 기억될 것이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선수 25인 안에 드는 선수, 경이로운 선수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